지금 한국 BNC의 외국인 43만 주와 기간의 11만 주 자체가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순수하게 들어온 게 이들이 속된 표현으로 바보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왜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가 뭐 오늘 나온 뉴스, 그것도 한 군데서 나온 뉴스, 그게 어마어마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내용이면 무조건 공정공시 나와야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야, 이걸 바탕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다, 단기 수익을. 그랬을 때 들어오는 자금. 인덱스 쪽이 이렇게 오늘 같은 날 1시 5분에 급작스럽게 들어올 이유는 없거든요. 인덱스 쪽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인덱스가 아닌, 그러니까 시세 추정형의 중장기 펀드, 그 기준이 아닌 지수 추정형의, 그게 아닌 이제 액티브 쪽이라고 해서 소형 운영사나 일임형 자문사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손실도 뭐 크게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자금이 이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들어오면은 따라붙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 그리고 또 외국인이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창구, 두 창구, 뭐 세 창구 이런 데서 확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뭐 매집을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수급이 들어왔을 수 있다. 당장 다음 날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 쉬운 예로 HLB가 무슨 뭐 매집을 했네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단기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 변동이 나왔고 꼬리가 달려 있었고, 그리고 얘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건데, 이날 같은 경우 꼬리 달고 들어올릴 때 이걸 개인들이 들어올려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펀드 쪽 위주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그리고 남은 물량 뭐 밑으로 그냥 다 패고 나가고, 그리고 이럴 때 또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처리하고 나가고. 누적 수급이 있는 쪽은 골드만 모건 스탠리 쪽 정도 한 3,40만 주 갖고 있는 거 많이 갖고 있지 않냐. 1억 주짜리 1억 주 0.3% 단기간에 들어왔다고 그건 매집이야. 그거를 1억 주짜리를. 결론은 그런 맥락에서 어제 들어온 쪽이 이제 사실 JP모건에서 어제 또 한 3,40만 주 들어왔는데, 그쪽 창구가 오늘은 순위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고, 새벽에 보면 이제 매도를 했는지 매수했는지 보여질 거예요.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뭐 매수가 일부 손바뀜으로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투 쪽,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국투자증권 쪽의 관여도가 높은 종목인데, 그들은 오늘 또 하루 만에 다 팔고 나왔어요. 하루 만에. 자, 보시면은 어제 19만 6천 주 들어왔는데 38만 주, 90거래일 누적 물량의 상당 부분을 털어버렸어. 오늘 또 뭐 주가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겠다, 땡큐하다라고. 즉 내일 그 한국 BNC가 이거 끝내줄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뉴스라고, 심리라고. 그것도 한 군데서 나온 거. 뭐 재탕 삼탕 나올까봐. 얼마나 매출 규모가 작으면은 공정공시, 의무공시를 못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보도자료 뿌린 거 뭐 짜고 치는 내용인 거죠. 기자가 어떻게 알고 써? 회사에서 보도자료 줬으니까 쓴 거지. 다른 데 안 내주는데 그 회사만 아는 사람 연결해서 또 내줬나 보지. 어찌됐든 그 내용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액티브 펀드 쪽에서 재료 인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들어오는 물량 하나. 그리고 오늘 평균 단가 25,341원이에요. 그것도 이제 고점에서 팽팽히 돌아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대차나 공매도를 상환하는 물량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대차나 공매도 상환. 자, 지금 그 목소리가 안 난다는데 밖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 맞아요? 목소리 나오나? 그래요? 근데 채팅방에 안 나오는데요 하면 답변을 주셔야지. 네? 답변 주셔야죠. 이중으로 지금 목소리 만약에 혹시라도 깔려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들려요 하시네요. 15번째 방에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NC, 한국 BNC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 물량 상환, 공매도 물량 상환을 하기 위해서 대사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여긴 대사인데 또 다른 쪽은 또 공매야. 거기다가 다른 쪽은. 그리고 대산 쪽은 또 대차 또 때릴 수도 있어 다음날. 와, 그런 행보들이 많아요.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MN 같은 경우도 200만 주셨다가 그 다음날
JP모건에서 때려 파는데 그게 이제 왜 어제 사고 손절합니까? 참 희한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공매 상환해놓고 다시 또 공매 때리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해지성도 갖추고까지 꼭 무조건 공매도 해갖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지성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물량, 두 번째 기준에서는 대차 거래에 대한 공매 상환,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말도 안 되게 진짜로 순수하게 매수 들어왔다. 그거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예,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뭐 저의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풀리고 밀려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시간에서 62만 주의 거래를 터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3% 올랐는데 62만 주라고 한다면 이제 동시효과에 대략 한 20만 주, 3분의 1 정도 저는 실린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20만 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전체 거래량의 1%를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 기준점을 어떻게? 내일 기준의 한국 BNC의 경우에 2천만 주의 거래량. 그러면 오늘 2,500만 주 터진 거 곱하기 80%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해서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그러니까 개장주에는 거래가 일단 터질 거예요. 개장주에는 터지는데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거래가 둔화됩니다. 시간 지날수록 거래가 둔화된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잡는 부분은 종목 기준에서 지금 뭐 미국장도 들여다보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장의 기준의 흐름 자체가 다소 이제 좀 혼란스럽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강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동안의 추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해석을 띄고 이제 대형주들 위주 쪽에서의 등락 범위의 흐름도 기준을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 이제 하이닉스 기준하고 뭐 삼성 SDI하고 뭐 이렇게 쭉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어제 이제 과도한 흐름의 범위를 오늘 어떻게 해요? 돌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횡보의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기준점에 변동이 나온다면 SDI의 5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놓고 보자. HMM 같은 경우가 일단 들여다보시면 400만 주 거래가 이제 터져주면서 1,600억 정도 형성이 됐는데 1,000만 주 정도씩 실려야 돼요. 근데 내일 실려라 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습니다. 거래 대금이 일단 터져 있는 쪽의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SDI 쪽도 50만 주 기준을 잡아놓는데 만약에 단기 변동성의 종목이 나올 수 있다면 그쪽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HLB는 오늘 거래가 이제 기준 거래량보다 축소가 되어 있지만은 어찌됐건 그 3,500억, 4,000억에 달하는 그래서 이제 최상위 거래 대금에 놓여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진 흐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쪽 카카오뱅크 쪽입니다. 카카오뱅크 쪽의 경우에도 내일은 한번 좀 들여다 보셔야 될 10거래일 동안에 이제 그 변동성 부분 10거래일 동안에 종가 단순 종가 산술 평균 그 라인을 살짝 이탈시켜 놓거든요.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재차 이쪽에서 1,000만 주 8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된다는 쪽, 재차 터져줘야 된다는 쪽으로 기준을 잡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타 법인이 이제 오늘 160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이제 네이버의 흐름처럼 네이버가 아니라 한 게임이죠. 죄송합니다. 그 넷마블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넷마블 쪽에 그 600만 주의 물량을 오늘도 넷마블이 정리를 했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좀 깨져 내려갔네. 그래서 장 개시 전 시간에 대량 매매 체결 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그리고 처분 예정일은 27일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27일 처분 예정일이면은 내일 모레잖아요. 그럼 오늘 기준까지 해서
기타 법인에서 이제 받아간 쪽에 미리 이제 선제적인 조건으로 블록 딜을 단행했을 때 선제적인 조건으로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이제 소진을 시켰다, 연기금 쪽에서 다 받아갖고 소진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기타 법인 쪽, 그러니까 넷마블이나 이런 쪽에 물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량을 받아가야 되는 쪽,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도 이제 형성이 되고 해서 받아가야 되는 쪽의 기준에서 수급 범위에 개선폭이 연출돼 있으니 그렇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61만 9,591주 169만 9,500다 팔았네 오늘. 그죠? 다 정리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쪽 카카오뱅크의 흐름도 한번 내일쯤에 변동의 기준을 잡아보자. 근데 최소 범위의 5% 이상의 변동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볼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려됩니다. 그래서 최소 5%에서 7% 범위 카카오뱅크 기준에서 얼마? 1,000만 주의 기준 8천억 정도 터져도 돼. 3조 7천억이 터지던 종목이라서 그렇죠. 등락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어도 계속 뭐 신고가 랠리였죠. 지금까지 사실상 공포감만 우리가 이제 형성돼 있던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일단은 인터파크 쪽의 기준도 앞선 거래량의 기준을 빼고 2천만 주면은 2천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인터파크의 경우 인터파크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2천만 주. 인터파크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이제 잘 안 넣어놓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카카오뱅크 쪽에 그동안 좀 눌려있던 흐름들에 대해서 내일 넷마블 쪽에 이제 뭐 물량도 27일 기준일이지만 오늘 뭐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히니까 그 물량까지 소화가 됐다, 소진이 됐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요. 상하 프론테크의 기준도 좀 볼 수는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크게 형성 안 됐기 때문에 3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 시점에서 들여다보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14%의 강세 또 꼬리가 달리는 부분을 이제 넘겨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이외에도 굉장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부 때 원고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부 때 원고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일단 공시 내용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장중에도 이제 그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만 공시 내용이 이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내용의 변동성 확대되다 보니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종목의 변동성만 확대돼서 움직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기관 쪽에서는 기존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표출이 된 거였겠죠. 그래서 일단 휴캠스 같은 경우에 내일 들여다보더라도 관망의 기준. 그리고 대덕전자가 또 있었네요. 대덕전자가. 대덕전자의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 수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손바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찍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 3천억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 강화, 일봉으로 이제 윗꼬리의 흐름. 근데 주봉으로는 상승 때 확인형의 꼬리가 제한적이에요. 이걸 메꾸고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꼬리가 달려도 추세 추이 범위가 예사롭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덕전자 80%는 8일은 8, 68에 48
그러면 1,300만 주, 1,300만 주면은 2천억 뭐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대덕 전자 1,500만 주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SDI는 일단은 살짝 빼놓는다. 자, 이 기준에 이제 내일 공략주의 기준을 잡을 텐데,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몰려 출석 체크 한번 들어가 보자고. 상상. 네. 상상. 내일도 한번 상한가 좀 줘보세요. 나도 좀 상한가 한번 잡아봅시다. 상상. 얼른 빨리. 상상. 그렇게 해서 오늘 종목군들 교육을 딱 받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고 땡큐합니다. 의 기준이 되겠죠. 교육을 딱 받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고 땡큐합니다. 의 기준이 되겠죠. 자, 마이크 소리 나는 거 지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신 쪽에 이 종목군들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임직원 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상상사항을 좀 능동적으로 올려주신 쪽, 그 방에만 올려주세요. 유료방은 이제 제가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VVIP방, VIP 문자방, 직장인방, 그리고 이거 다 고쳐주세요. 그 주인 권한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 권한으로 해가지고 맨 앞에 VIP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VVIP 라이브 방송은 찾기가 쉬운데 VIP 직장인 문자방하고 이제 스페셜 교육방을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영어로 딱 VIP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찾기가 쉽겠죠. 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상. 이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 이따 다 한 번씩 들여다 볼 겁니다. 자,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39회차, 139회차부터 빠르게 넘겨드릴 텐데,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11시 36분이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전화 받을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좀 죄송스럽지만, 자, 네이버에서 윤종두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그렇게 해서 윤종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에 딱 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선착순 10명 마감 후 전격 가격 인상 이렇게 됐잖아요. 어제 농담이 아니라 어제 1부 방송할 때 3분, 예약자 2분, 2부 방송할 때 2분, 그리고 아침에 예약자가 결제하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3명인가 4명 해갖고 7명인가 8명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 인원이 뭐 1명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벌써 넘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맨 처음에 100명 모집했죠. 언제 8월 10일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제 17일 날 오픈하는 걸로 해서 했더니 바로 뭐 100여 명 가까이 되셨고 거기에서 이제 VVIP 방으로 옮겨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교육방 문자반은 교육과 이제 문자가 장중에 나가요. 문자 나가고 나간 문자에 대한 전략을 만약에 올려드리면 제가 동영상을 1, 20분짜리를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위주로 이제 전략을 교육용으로 잡아드리고 또 그 교육용에서 지난주에 수익 다 뽑아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우리는 8월 10일, 8월 17일, 8월 10일부터 카톡방 오픈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17일 날 정식 교육이 오픈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8월 10일, 8월 17일 날 문자가 6통, 6통, 4통 나갔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매수 전량차익 실현. 그날 상한가하고 25%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상한가 뭐 추가 25% 급등.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17일 같은 경우에 그 이전 주에 20% 채우고 17일 날 카카오뱅크만 문자 7통 나왔어요. 다른 종목도 많이 나가냐? 그러지 않죠. 집중적으로 4통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 종목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즘에 조금 4통 넘는 종목이 뭐 하루에 2개 있는 종목도 2개 있는 날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과도하게 미끄러졌다, 과도하게 미끄러진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기준. 그렇게 해서 뭐 카카오뱅크의 17일 날 화요일 기준에 16%의 폭등이라든가 시가총액 43조짜리가
그렇게 해서 뭐 지난주까지 다 뽑아내셨죠. 어제 HLB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44,000원, 예. 그리고 46,000원, 7,000원, 8,000원 그 사이. 오늘도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개장 초에 51,300원, 또 오후에 55,000원, 57,000원, 거기에 이제 차익 실현 49,700원 이탈 시 그 자리에서부터. 그 SM 있고. 그 결론적으로 이 198만 원이면 3개월이면요 하루에 2만 원 꼴이야. 하루에 2만 원. 교육 받고 또 교육 좀 모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더 해드릴게요 해서 화수목이 아니라 월금도 해드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합시다 해서 또 해드리고 시각이 달라지잖아. 네. 어쨌든 결론은 VVIP 방으로 옮겨가셔서 13분 정도 옮겨가셔서 그 자리가 결혼이 생겨서 20명을 또 했는데 20명이 또 다 차시고 어제 10명 했는데 이제 10명 중에 또 차시고 결론은 오늘 이제 마감이 되시면 그러면 가격을 인상을 하든 문자 2개월로 줄이든 이렇게 할 거예요. 문자 2개월로 줄이든 가격을 문자 3개월에 뭐 예를 들어서 297만 원 이렇게 바꾸든. 그럼 되겠네. 3개월에 297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월 99만 원 기준에. 오케이. 그래서 오늘 기준에 가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를 하세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라이브 방송 그다음 유튜브 카톡방에 전화번호 안내 올려드리면 돼요. 스페셜 교육 안내 딱 올려드리면서 후기 이런 거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일단은 그 특전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99만 원 상당의 USB 15시간짜리 550만 원 상당 VOD 9시간 5강 강의 45시간 백전백승 매직 계산기까지 이걸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시다 여력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셜 교육방 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건 죄송스러워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사실 수익이 목적이시죠. 아니 얼마나 짜증나고 수익이 안 나면 만만하게 봤던 주식시장이 그게 얼마나 힘들면 이 늦은 시간에 교육받으러 오셨겠어요. 근데 결론은 교육받아도 이게 뭔 소린지 솔직히 이해도 잘 안 되고 지금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는 막 피곤해.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전문 용어 막 쓰고 말 빨리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결론은 매수매도 문자 받으시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라이브 방송 접속 못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이 종목을 왜 사고 비중을 갖고 가는지 마감 방송 녹화된 것도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 좋은 장의 어려운 흐름이 아니겠죠. 그래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그 교육 후기하고 전화번호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각 채팅방에 또 유튜브 채팅방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셔가지고 제발 좀 수익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저도 오늘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글로벌 시장은 다 긍정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시더라도.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여기서 이제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수익 부분은 그냥 넘기면 돼.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제가 빨리빨리 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넘기고 있고. 뭐 넥스사이언스 뭐 이런 수익도 뭐 다 축하드리고 다 좋아. 진짜 이제 비중 실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겠느냐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당장 내일 개장 초부터 해서 좀 비중 있게 진짜 문자 한 4번, 5번, 7번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렇게 해야 강도 있게 들어가서 편입 채우고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종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죠. 지금 오픈해드린 내일 들여다보십시오 하는 종목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이 변동이 나와도 우왕좌왕 하신단 말이에요. 우왕좌왕. SK바이오사이언스 올려드릴 때 26만 원대 여러분들이 편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신단 말이야. 그거를. 그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빨빨 넘기고. 요거 보고 시작할게요. SN 같은 경우에 어제도 18일도 거래가 지금 많이 둔화돼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공격적으로 못 드리는데 이렇게 18일 날 66,600원, 67,400원, 69,200원, 69,700원. 7만 원대, 7만 4천 원대 훌쩍 다 넘겼죠. 지금 장에. 66,000원부터 들어가서 얼마예요? 응? 8,000원 올랐으니까. 한 14%, 15%?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충분히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런데도 왜 들어갔니? 라고 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메리츠, 그때 18일에도 손바뀜, 주력 창구의 수급,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것도 조금 이따 SM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준점에 단문 문자 나가고 교육도 충분히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좀 자극적이죠. 어떤 거? HLB 이런 거 어제 또 오늘 좀 더 보시면 뭐 43,000원에 들어가신 분들부터 해서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2부 타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그건 뭐 좀 더 보고요. 바이오니아의 기준에서도 이제 기준 거래량만 설정을 잘 하신다면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처럼 800만 줍니다. 이 기준 거래량만 잘 설정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일도 바이오니아도 볼 수 있어요. 시간에서 살짝 눌려있다 할지라도. 23일날 이런 수익 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3일날 20%대 중반까지 올라왔죠. 이런 교육 내용을 스페셜 강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압축된 걸로 빠르게 듣지 마시고. 이게 바이오니아도 넘깁니다. 이런 캔들 교육 다. 이제 눈에 보이죠. 교육 받으신 우리 정 의원님들은. 중요한 것만 좀 몰라 그래. 상하 프론테크도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인데 여기서 거래대금만 터지면 변동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편입하는 거냐? 아니, 관심만 가지시라고. 거래대금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나도 모르잖아요. 오래간만에 1,000억을 넘겼는데 2,000억 수준의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2부 시간에 없던 원고 중에 한 가지를 좀 찾아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휴캠스 잠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정 공시에 대한 해석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자,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기고 계속 뭐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좋아. 오케이. 좀 이따 뒤에서 교육하고요. 휴캠스 알아오봐. 하나, 둘, 셋, 띠용. 나왔죠? 잘 보세요. 휴캠스의 상승률이 오늘 11입니다. 1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넘겼어요. 오늘 기준에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5,260억까지 올라와 있으니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개장 초에 잘 보셨다면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방안에서 이제 예쁜 공주님께서 휴캠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 휴캠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9시 4분에 공시가 나옵니다. 9시 4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직 계산기 찍어서 28,600원에 18.92% 기준에 전략 잡아드린 게 사실은 28,600원에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교육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1.5에서 2% 29,700원, 29,6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고요. 또 3에서 4%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세요. 그러면 29,000원대 중반에선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미끄러져 내려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오를 수 있고 상한가도 갈 수 있는데, 아유 예쁜 공리님 들어오셨네. 하산하셨으면 좀 쉬시지 왜 들어와 새벽 시간에. 윤정도 거짓말도 못하게. 교육 꼭 받으세요. 스스로 종목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휴캠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휴캠스 9시 35분, 휴캠스 VI, 휴캠스 고점 돌파, 휴캠스 2차 VI 이름은 뭔 내용인지 몰라. 이걸 정확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12시에 방송 18% 올릴 때 방송을 해드릴 때 기준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장중에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스페셜 방송은 사실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시죠, 그죠? 녹화본을 제가 이제 좀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휴캠스 같은 경우에 이 세로줄을 쳐드린 이 자락이 조금 전에 예쁜 공디님께서 자 휴캠스 이렇게 얘기한 시간과 그 기준점이에요. 25,500원, 그 다음에 26,100원, 그 다음에 26,600원. 조 자락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그렇다면은 따라붙을 수 있다. 기준거래량 올 때 넘긴다. 응? 그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따라붙으실 수 있었다면 응?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한 수익 기준이 잡혀진 흐름에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만약에 재편입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신다면 이 정도 범위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문자 안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공식적으로 문자 안 나갑니다. 왜? 거래량이 수반돼서 시간별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었어요. 아까 우리 예쁜 국민님 올려주신 것처럼 10시, 11시 이전까지 해서. 그런데 휴캠스의 실적은 뭐 고평가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평가 메리트 월등히 부각된 저평가도 아닙니다. 움직임 폭이 어찌됐건 정상적으로 좀 이따 보실 뭐 한국 BNC나 혹은 뭐 다른 HLB나 이런 종목군들이 HLB도 오늘 공시가 나왔고 한국 BNC도 공시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휴캠스가 공시가 나왔고 HLB도 공시가 나왔고 한국 BNC는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HLB도 중요한 내용은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냥 HLB는 IR을 한다라는 내용인 거지. 본인들이 뿌렸던 전일 종가 수준에 뿌렸던 자회사가 주사기 뭐 FDA 뭐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다. 이거 하고 또 뭐 지금 MOU 체결해서 이제 뭐 27일 IR하고 이제 이거 뭐 끝내줄 겁니다. 이런 코멘트 내용들 있잖아요. 그 공시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캠스는 그나마 공시가 났어요. 근데 이 공시를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요. 첫 번째 기준이 공정공시 기준에 지금 아까 고생하셨습니다. 공정공시 기준에 첫 번째 기준은 의무공시가 있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이런 그 휴캠스처럼 의무적으로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5,935억이었단 말이에요. 최근 연 단위의 매출이죠. 5,935억, 6천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주한 게 3조 7천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3조 7천억.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매출액 대비 621%면 이런 걸 의무공시라고 합니다. 의무공시. 의무공시라는 게 뭔지 알죠?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의 변화라든가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는 거 예전에는 공시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주 맘먹고 그냥 그 주가 조작하고 M&A 무자본으로 해서 돈 빼먹는 애들이 그냥 대주주 담보대출 받은 거 공시 안 하고 그냥 물량 털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폐단이 심하니까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애누리 없다. 주가담보대출 받으면 반대매매 나갈 수 있으니 그러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그거는 의무공시다 해서 대주주 담보대출도 공시를 의무공시를 하게 돼 있고 매출액 대비 뭐 3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뭐 30% 이상 변화가 있는 뭐 공시가 있다든가 계약이 있다든가 이러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요. 의무 공시를 제외한 조회 공시도 있죠. 자, SM 니네 집은 대주주 집은 매각하니?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 공시, 조회를 하면 이제 답변을 하는 조회 공시가 있고. 세 번째 기준 또 뭐가 있어요? DB하이텍, DB하이텍 파운드리 시장에서 손 뗍니다. DB그룹이 DB하이텍 매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조회 공시 5가 나오기 전에 그냥 바로 새벽 시간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냥 개장 전에 바로 DB하이텍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매도가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니래요. 그렇게 기준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율 공시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이따 이제 한국 PNC 보겠지만은 아니 그걸 왜 자율 공시를 안 하냐고. 의무적으로 보고할 사이즈가 안 되면 자율 공시라도 하면 되지. 그걸 왜 특정 아주 유명한 언론사도 아닌 곳에 딱 한 군데만 보도 자료가 나갔을까?
어찌됐든 휴캠스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 공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시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기존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장기 계약의 고정거래처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15년 동안의 장기 계약 고정거래처이기 때문에 금호 미츠이와학도 이렇게 해줘요라고. 그럼 이쪽에서도 휴캠스도 알겠어요라고. 근데 매출의 인식은 어떻게 됐어요? 37조에서 15로 나눠야 되죠. 응? 15년 동안 발생되니까. 그럼 얼마? 2천 몇백억 정도. 62% 6천 5,900억 대비 2천 몇백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무 공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다? 아니죠. 그 고정거래처의 매출이 상당 범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아니라 이 공시, 의무 공시가 이 의무 공시 자체도 사실상은 재료 요인으로 작용이 됐으니까 뭐 20몇 % 오르긴 했지만 추세 강화를 지속하기에는 조금 더 검증해야 될 게 많다. 뭐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월등한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수주 공시가 더 나올 게 좀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수주 공시가 안 나오고 비펀드멘탈적인 요인으로 간다면 오늘 개인들에게 물량을 좀 많이 떠넘겼는데 그것을 개선시키면서 세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묻지마 뺑뺑 매매라도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휴캠스는 일단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윗꼬리가 달려내려왔고 개인들에게 물량이 떨어진 상태이니 또 자칫 잘못되면은 보통 때 환급성이 없었어요. 보통 때 그 거래 대금이 캠스 보통 때 거래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1,800만 주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16만 주뿐이 매도 안 했는데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강세를 띠다 보니까 기관계에서는 뭐 기관 쪽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다 책신을 했죠. 그래서 결론은 내일 체력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일단 한 발짝 뒤에서 보자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빼고 나머지 종목은 2부 시간에 진행했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요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문난 선생님께서 7월 20일 날 VVIP 방입니다. 2022년 5월 23일이 만기세요. 저번에 주식 투시경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 제가 적긴 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금리를 좀 올리면 달러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나요? 그렇게 해서 저걸 쭉 올려놓으셨어요. 누구는 이렇게도 아주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년 5월 23일이 만기이신데도 불구하고 VVIP 방에서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께서 아직 캔들 차트 거래량 거래대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이 기회예요. 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그 노트 공부하신 노트. 오케이 주린이 달리자님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게 그 작년에 1년 만에 교육하죠. 그 1년 만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에 교육받으니 좋다라는 예전 후기들이 있어요. 아주 진짜 장문으로 쓰신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내 계좌의 수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무한수익 선생님도 지금 스페셜 교육방에 계시죠? 이거 내일 전달해주세요. 그거 지금 다 그냥 돼 있는데 내일 그 공지해가지고 사무실 쪽에서 공지해가지고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 만기 날짜 다 필명 뒤에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기 날짜가 조금씩 다르시고 개월 수가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우리가 처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그거 그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이제 변경하는 방법 텍스트로도 올려드리고 디자인 자료도 올려드리고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수익을 그리고 이제 이 뭐 한국 BNC 대박입니다. 상한가 감사합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쭉 넘겨서 문자 기준을 다시 한번 발송을 보여드리면 명확히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종목은 누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서 행복합니다 하고 있는데 누구는 왜 지금 고점 36만 원대인가요? 35만 원대 우리 차익 실현했으니까 36만 원 수준? 지금 27만 원이에요. 36만 원 수준에 7만 원 빠지니까 한 20% 가까이 빠져내렸어요. 20% 가까이. 20% 가까이. 누구는 여기서 수익 내고 행복해 하는데 그럼 정확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고 와닿으셔야 뭔가 교육을 받든 수익을 내든 뭐 기준이 잡히죠. 한번 보시죠. 한국 바이오사이언스 죄송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몸이 사실은 한계가 와서 그래. 한계가 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딨냐? SK 바이오사이언스 잠시만요. 꼭 보셔야 돼, 꼭.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누구나 다 부럽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편입해서 수익 내게끔 해준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지. 자, 매수하세요. 그래놓고 밀려 떨어져도 그냥 유지하세요. 왜? 그게 주력주고 IT고 자동차고 실적 있는 종목은 괜찮은데 이 실체가 조금 불분명한 종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SK 그룹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물론 좋지만 결론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일단 오버나이트 하는 자체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오버나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룻밤을 넘겨서 가지고 가더라도 비중이 대처될 수 있는 만큼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변동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면 나 빨리빨리 대처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25조까지 올랐었던 종목이라서 우리도 중간에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편입 기준을 설정해 드렸고 8월 10일, 8월 17일 날 충분하게 수익을 냈고 근데 보시면 19일 날도 이렇게 전략 잡아 드리는데 4월 8일 날 보시면은 4월입니다. 4월. 이때가 2-3천억 거래가 터질 때예요. 4월 달에 2천억, 3천억. 이게 4월 28일까지. 그러고 나서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8월 2일 날 거래 터져요. 여긴 8월 3월이지만 8월 2일 날 그 방송 화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3일, 5일, 6일 날 17%. 응? 그러고 나서 10일 날 장중 상한가. 6일이 금요일이고요. 10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응? 정확히 기억을 해요. 9일 날 갭상승 3%에 마이너스 6%. 금요일 날 폭등 나왔고 8월 2일 날 폭등 났으니까 끝났다고 얘기할 때 윤정도는 아닙니다. 예단하지 마세요. 지금도 거래량 터뜨리고 돌리면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내일 개파락 시간에서 3.75% 밀렸으니까 내일 만약에 개파락인데 개파락에서 미끄러지다 돌리든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든 근데 거래대금이 쭉쭉 빵빵 터져. 얼마나? 지금으로서는 거래대금 한 1조 5천억은 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1조 5천억은. 그럼 얼마가 터져야 돼요? 500만 주 정도 터져야 돼요. 최소 500만 주. 그게 터지고 거래가 터지고 돌려주면 들여다볼 수 있어. 근데 왜 힘겨워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량이 없으니 내일 500만 주가 터지면 시간별 거래량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그걸 교육받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나는 사는 건 잘 사요. 고점을 못 잡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머리 끝에서 팔려는 욕심. 이거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면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 욕심. 팔려면 팔아야지. 상한가에서라도 한국 BNC 팔려면 파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8월 17일 같은 경우에 10일, 17일에 문자 나왔잖아요. 17일 계속 매수엔 드리고 계속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8월 2일입니다.
4월 달이 아니에요. 8월 2일. 그렇게 해서 이 8월 2일 날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윗꼬리 달린 음봉. 윗꼬리 달린 음봉이면은 저거를 전부 몸통으로 인식을 합니다. 전부 몸통으로.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 몸통으로 전부 여기까지를 인식을 하고, 몸통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요 기준점에 이 음봉을 감싸고 돌리느냐를 쭉 보셔야죠. 거래되고 거래량 터졌는지 보셔야 되고. 잘 보셨죠? 저 19만 3천 원이에요. 2일 날 종가가 19만 3천 원. 장중에는요 17만 원, 18만 원. 우리는요 공개적으로 이날 1200 기준이 개별 기준에 설정이 됐습니다. 왜? 문자는 안 나갔으니까. 문자는 안 나왔으니까. 문자는 10일 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보시죠. 이 그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22만 원이요. 33만 1천.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 36만 원 수준까지 가요. 오버슈팅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8월 2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15만 원대에서부터 와우 36만 원 갔는데. 8월 2일 날 그렇게 해서 수익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6일날 기준에 어때요? 6일날 기준에 17% 올라오는 6일날 기준에. 그리고 10일날은요. 하나 둘 셋 10일날 이게 상한가야. 2차 VI 발동 상한가. 장중 상한가 47% 수익 날려고 하는 거잖아요. 47% 39.86% 수익을 날려고 하시는 거잖아. 전부. 근데 지금 단 한 명도 야 윤정도 너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난리 났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으니까. 지금 이게 10일 날 상한가 들어가는 날 6통 문자거든요. 26만 원에 5% 편입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야. 라이브 방송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15번째 방, 16번째 방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공시 내용 눌러서 보시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은 없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목록으로 보시면 되지. 목록으로 보시면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SK바이오사이언스 있나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어이, 모기. SK바이오사이언스 어딨니? 여기도 없네. 한국 BNC 여기 있죠? 한국 BNC 24일 날.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 개발. 아유. 자, 또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딨니? 21일, 22일, 24일, 21일, 23일 거 볼까? 23일에 있을 것 같은데. 넥스사이언스, 시너메시시, 서린바이오, KT,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에서 과연 여기서 보시면 저희 17일이잖아요. 10일 죄송합니다. 10일 날 기준에 26만 원에 편입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일 날 기준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시 45분에. 어떻게 됐어요? 9시 45분에. 얼마에 움직여요? 24만 원대 움직입니다. 24만 원. 24만 원. 근데 이걸 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어요?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제 답이 바짝바짝 나온단 말이에요. 왜 들여다보는 거죠? 24만 원, 24만 원, 25만 원 요 전후에서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은 9시 반? 9시 7분, 10분, 20분, 9시 반을 향해서 가네. 9시 25분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저 고점 찍을 때 딱 시간 나오겠죠? 자, 9시 26분이죠. 9시 26분에 거래량이 얼마요? 120만 주. 우리는 원하는 게 9시 반까지 기준 거래량의 얼마? 9시 반까지 기준 거래량의 얼마? 20%가 실리면 된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가가 25만 원이라고 만약 했을 때 그 전일 종가 뭐 24만 원 뭐 이럴 때 1조 이상이 좀 넘겨줘야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전의 거래량 곱하기 70% 비중에서 대략 400만 주 SK 바이오사이언스 400만 주 거래가 터져지면 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그러면 이때 실질적으로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를 공략주로 올려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10일, 17일 날 올려드렸나? 여기 나와 있죠. 10일 날 공략주 SK바이오사이언스. 근데 개장 전에는 기준 거래량을 개장 전에는 안 올려드려요. 왜? 유무료의 차이점이, 형평성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VVIP 방에는 올려드렸냐? 올려드렸죠. 8월 10일 5종목 딸랑 올려드렸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난 400만 주인 줄 알았더니 300만 주로 올려드렸네. 더 공격적으로. 300만 주면 1조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라고 8월 10일 날 분명히 올려드렸어요. 그죠? 8월 10일 날 분명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올려드렸지만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편입을 못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이날? 상한가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9시 27분이죠? 그리고 9시 몇 분이야? 27분. 이렇게 되면 9시 28분. 시간 굉장히 연간해. 9시 31분입니다. 9시 31분에 얼마? 160만 주. 160만 주면은요. 이 교육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준 거래량 아까 보니까 300만 주뿐이 안 되잖아요. 300만 주에 9시 반이면 20% 60만 주만 수반되면 되겠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거래량이 얼마 터져 있어요? 160만 주예요. 그럼 기준 거래량이 20%가 160만 주면 얼마? 800만 주가 터질 수 있다? 800만 주가 터지면 얼마? 24만 원, 25만 원대였잖아요. 25만 원 잡고 800만 주면 얼마? 2조 원의 거래대금 터질 수 있다. 2조 원의 거래대금이면 얼마? 작년부터 해서 툭하면 시젠, 신풍제약 이런 종목이 형성된 거래대금이 2조 원이었고 그 거래대금과 함께 일단 단기 랠리, 폭등 랠리는 있었다는 거죠. 후폭풍은 굉장히 셌고 결론적으로 VVIP 방에서 이거를 동시간대 라이브를 듣고 보시면서 편입하는 거하고 자 문자 나갑니다. 문자 준비합니다. 문자 나가는데 계속 올라간 거야. 계속 24만 원대에서부터. 그러다 이제 음봉 떨어져요. VI 이후에 음봉이 쫙 미끄러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입이지. 근데 이 동영상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야 이거 어떻게 편입해? 혹은 신뢰도가 없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편입해? 이렇게 되신다고.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서 편입의 기준점이 설정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 그러니까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을 스스로가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윤정도가 장중에 다른 거 종목 들여다보고 다른 종목 AS 드린다고 못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시면 소중한 자산에 흠집이 없게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상한가 한호가 모자른 거예요. 상한가 한호가. 그게 뭐냐면 상한가에 30만 1,000원, 상한가가 30만 2천 원이고 그렇게 밀려내려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죠.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준 거래량 300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는 벌써 이미 앞부분에 다 터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렸다가 밀릴 때 거래량 수반돼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모양새가 어떻게 돼? 캔들이. 자, 양봉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다시 돌렸으니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몸통이다. 그리고 윗꼬리 요만한 양봉 윗꼬리 달린 거다. 무슨 얘기냐면 추세 강화, 추세 반전 이후의 강화가 분명히 지속될 수 있는 모양새가 형성이 된 거죠.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흐름으로 되돌려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는 이게 5분봉이지만 시간이 녹화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게 됐어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윗꼬리가 쫙 달리면서 미끄러졌어요. 어? 여기서. 근데 다시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리느냐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그럼 늦더라도 여기서 편입이 되죠. 문자 사인은 얼마에 나갔길래 27만 2천 원까지도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까지의 수익을 발생을 해. 여기가 27만 원이잖아요. 이게 27만 원이 이게 여기가 앞전 고점 27만 1천 원을 넘기는 시점 27만 원 거래는 터졌죠. 어느 정도 터졌길래 하루에 4조 원이 터집니다. 그럼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26만 원에 5% 편입. 동영상 녹화된 건 24만 원, 25만 원 그 사이. 응? 24만 원대, 25만 원대. 그러고 나서 문자가 나간 거는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자를 쓰는데 단기 10% 독수리니까 SK바이오 사이의 인스 이거 독수리인데 빽빽 언스 65만 원. 이러다 보면 주가가 벌써 변동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더 따라붙을 것이냐의 기준부터 여러 가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못 들어오신 분들은 26만 원, 또 못 들어오신 분들은 26만 5,500원 이렇게 해서 10% 채우시고요. 이걸 못 채워서 자 27만 1,000원 비중 유지하시고 신규 편입자 10%. 목표 주가 30만 원. 근데 목표 주가 와서 30만 1,000원 찍었다니까요. 그리고 상한가가 30만 2천원까지 또 뒷부분에 찍고 그럼 목표 주가 왔다고 차익 실현해?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그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니까 3만 원 목표에서 그럼 3만 원 딱 올라오면은 외국기관이 안 사나? 계속 사서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왜 빠져나가? 양봉 이후에 꼬리 달리고 양봉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이죠. 그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요렇게 차익 실현 범위는 1조 이상짜리 10%까지 따라 붙고 특별한 케이스 15%까지 따라 붙는데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10% 이상 10% 미만 수익일 때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에도 판다. 오버나잇 안 한다. 50%만 갖고 간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28만 5천 원 이탈되면 50%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다이렉트로 30만 원까지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30만 원 비중 유지하고 목표 33만 원인데 30만 2천 원이 상한가예요. 29만 원을 혹시라도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근데 29만 원 이탈되고 29만 원 공방에 나오는데 차익 실현 안 해. 그래서 또 보냅니다. 파시라고요 라고 또 보내.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파는 거잖아. 아니 SK바이오사이언스 다 지들이 추천했다고 안 해요? 우리는 윤정돈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뭐 언제 사서 대박 났습니다 뻥치지 않고 8월 2일부터 고객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구가 다 있는데도 구라치지 않고 우리는 딱 8월 10일하고 8월 17일만 들어왔습니다. 문자 6통 17일날 문자 4통. 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떻게 해요? 32만 7천 원에 5% 편입하십시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34만 4천 원에 편입하십시오. 이것도 원래 마찬가지로는요. 이거 편입 기준이 얼마예요? 편입 기준이 28만 원 9만 원대에 편입이 됩니다. 왜? 개장 초에 계속 올려드렸었으니까. 17일 날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올려드린 것 같은데 17일 날 한번 볼까요? 뭘 볼 거냐면 올려드렸는지 17일 날 여기 있어 없어 400만 주 있죠? 이게 400만 주네.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17일 날 화요일 날 10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 4조 원 넘겼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17일 날 3조 9천억을 찍습니다. 3조 9천억을 찍으세요. 3조 9천억을 찍는다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 분명히 400만 주 올려드렸죠. 무료방에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무료방에 왜 안 올려드렸을까 봐. 다만 저녁에는 종목의 거래량을 같이 올려드리는데 일단 아침에는 빼고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게 15번째 방 17일 날 하나 둘 셋 띠용 빼고 올렸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교육만 받으시면 400만 주 기준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이 나가잖아요.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이 수익인데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지를 고민하세요. 교육받고 수익을 낼 수 있어? 아니지. 한국 BNC를 편입할 수 있어서 편입을 하고 수익이 나서 상한가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시고 2% 빠지면 26,900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어제 16% 올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잘 편입하셨는데 기준거래량 터졌고 잘 편입하셨습니다. 다만 투자 주의입니다. 꼬리 달고 내려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재편입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투자 주의입니다. 아까 10일 날 거 유튜브가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가겠죠. 문자 받으시는 경우 이거 뭔 소린지 이거 문자 이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문자가 오고 좀 주가가 올랐는데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문자가 오고 주가가 밀렸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혼란스러운 거 문자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야.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참다. 지금 올리네. 프로그램이 수급 들어오면서 올리네. CS가 매수 들어오면서 SM 돌리네. 편입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32,700,0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33만 원에도 편입하실 수 있겠네요. 왜?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걸 실시간으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35만 5천 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게 얼마까지 올라온 거야? 25%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밀려? 전량 차익 실현 끝. 전량 차익 실현 끝. 응? 안 팔아? 347,500원 이탈된다 안 팔아? 문자 또 나가지 그러면 왜 안 파세요? 전량 받으세요. 347,500원이라도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요? 이게 17일이야. 지금 시간에서 얼마냐면은 26만 9,500원, 27만 원이 깨져요. 거의 8만 원이 밀려내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0% 이상 훌쩍. 응? 20% 되나? 하여간에 8만 원 가까이 내려간 거라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홈페이지 오셔서 직접 결제를 하세요. 직접 결제하시고 이런 혜택 받으시고 내일부터 문자 받으시고 아니야 문자 갖고 내 보니까 택도 없어 수익이 목적이야 나 VVIP 방으로 갈 거야 오케이 얼른 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한국 BNC 같은 종목도 눈에 들어와요. 상승률 상이어서 아니지. 상승률 상이어서 아니지. 거래대금이 최상이죠.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1시 5분에 다른 분들은 8월 5일 8월 3일에도 수익 8월 3일에도 올려드리고 8월 이게 24일입니다. 8월 24일에 12.47인데 왜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했습니까? 재편입이요? 못 들어갑니다. 10% 이상 올라오는 것도 못 들어가는 뿐더러 이것뿐만이 아니고 3분의 1 지점이라 해도 10% 이하라고 해도 투자 주의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도 비권유다. 투자 주의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도 비권유다. 그럼 차익 실현하고 저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걸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렇게 해서 투자 위험 지정 이런 교육 자료를 이렇게 낱장으로 하나 한 뭐 20장 받아서 동영상 보고 좋다 이렇게 하실 거냐고. 우리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방에 처음 오셨군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장중에도 능동적이고 야간에도 능동적이고 계속 그냥 이렇게 꽉꽉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대덕전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고점이 19,750원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교육해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지금 95분이에요. VIP 방으로 또 이동하셨네 몇몇 분들이. 그럼 야간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에 같이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 안 계신다는 거죠.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다 해서 동영상으로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무한수익 선생님께서 공부하신 노트를 다 오픈해 주죠. 그럼 한국 BNC 봅시다. 여기서 26,400원이죠. 분명히 이게 장중에 잘라드린 거예요. 한국 BNC 이렇게 올려드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마감 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26,000원대 차익 실현하라고 그렇게 악을 썼는데 종가는 얼마? 21,150원. 25,950원 캡처해서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상승 형태 확인형에서 일단은 추세는 좋은데 종가 얼마? 21,150원. 냅뒀더니 오늘 상한가 하더라? 안 되지.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휴캠스처럼 계약 규모가 30% 이상, 매출의 30% 이상이면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의무공시 하라고 그랬죠. 의무공시도 안 했어. 상한가까지 가는데 의무공시도 안 할 만큼의 제한적인 매출 계약인가 보지. 응? 거기에 그거를 왜 특정 인터넷 하여간에 특정 신문사에 왜 그걸 특정 신문사에만 주냐 이거죠. 결론은 윤정두가 딱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상한가에 들어가 있으시더라도 스윗이 올려드렸어요. 그 이전에도 교육은 다 돼 있고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타로 2.0 조정받으면 26,9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자, 결과가 상한가로 안착되고 끝났다 할지라도 내일 갭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게 아니다. 이쯤호 선생님 18% 수익 VI 발동해서 띄어 선생님 상가라나요? 상 안착료? 감사해요. 1시 5분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BNC 상한가 먹었네요. 주린열공이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24% 수익에 70% 수익 실현했습니다. 밀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했겠지. 박주철 선생님께서 BNC 조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뭐 조금 들는데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상한가 매도해서 수익 35%나 챙겼습니다. 내일 갭상승 나와도 미련 안 드는 거예요. 내일 갭상승 나와서 움직이면 그때 따라 붙으면 돼요. 내일 한국 BNC 거래량 2천만 주 잡아드렸어요. 동시효과 1% 20만 주 이상 터지고 2분 지났을 때 5% 그럼 얼마예요? 1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고 9시 10분까지 200만 주 터지면서 양봉이면 근데 개장수에 그런 양봉이 거래량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봉으로 유지되면 따라붙는 거고 유지가 안 되면 못 따라붙어요.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날의 기준에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조정이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 전략. 한국 BNC의 펀더멘탈 개판 1,000원짜리 25,000원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산 가치가 1,000원인데 25,000원에 실적은요.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순이익은요. 작년에 14억이야. 근데 지금 1조가 넘어. 위험고지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공시 하나도 안 나왔죠. 모든 방송 다 돌려보세요. 얘가요. 오스트리아 기업하고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유통계약 체결했대요. 그래서 상한가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걸 의무공시를 안 할 정도야? 그럼 조그만 거네. 그러면은 보도자료도 한 군데뿐이 못 뿌렸어. 다른 데서 안 받아주는 거야. 아니 그럼 자율공시해서 좀 알리면 되잖아. 자율공시하면 냄새 안 나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보도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분이 가서 이걸 찍어와? 웃기고 있네. 기자분이 가서 이걸 찍어와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헤럴드 경제인가? 기자 이름이 아까 있었는데 잘 지웠네 우리 직원분이. 아니 이걸 얘네만 내. 지금 1시 9분으로 돼 있는데 아니야 1시 5분이었어 정확히. 그리고 무슨 기사도 아니 신문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책임하면은 지들이 올린 시간이 1시 9분인데 제가 아까 장중에 확인했을 때 1시 5분이에요. 아니 무슨 뭐 예쁜 공주님이 슈퍼맨이야? 미래를 봐? 그래 1시 5분에 본 거야? 띄어 선생님이 슈퍼맨이야? 1시 5분에 봤어? 요게 아마 수정본일 수 있어요. 그 수정을 해놓고도 지들이 해놓고도 1시 20분에 전일 대비에 올라와 있대. 이 정신 나간 거지. 아니 어떻게 지는 또 얘도 또 얘라고 그러면 안 돼. 기자분도 무슨 슈퍼맨이야? 여자분 같은데 슈퍼그럼 우먼이야? 아니 1시 20분 거래량을 어떻게 알아. 저런 오타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윤정도 무방하다 보면 막 우리 직원분들을 들으라고 악쓰죠.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 거예요. 내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면서 대충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비단 얘를 떠나서 결국은 저 뉴스 한 쪼가리 나고 한 쪼가리.
어? 그잖아요. 휴캠스에 공정공시 9시 40분에 나온 공정공시 내용도 아니고 수주계약도 아니고 그것도 분석을 해드린 결과 엄청난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기준인 거고. 근데 그 공시조차도 안 나온 애들을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대박이에요. 오늘 저녁에 광고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한국 BNC나 모든 종목에 공시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 심리적인 거고 다 뻥이고 그런 거지. 솔직히 보도자료 뿌리고 그 보도자료를 공정공시를 내면 되잖아요. 의무공시 말고 자율공시로. 근데 자칫 잘못 내면은 벌금 두들겨 맞거든. 벌금이잖아. 벌점. 지금 오늘 굉장히 횡설수설하죠. 감당 안 될 정도로 좀 피곤해서 그래요. 사실. 응? 유료 강좌까지 매일매일 유료 강좌까지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 남들은 막 줄을 서서라도 혜택 받고 빨리 들어오려고 쌩 난리를 쳐서 가입을 하시는데 그래 그래가 아니라 방금 보신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거 배운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기 뭐 케이블 TV 모든 윤정도 나부랭이 같은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것들이 이게 끝내줍니다. 쥐 머릿속에서 나왔냐고요. 하다못해 무슨 표 하나 만들어도 그걸 표를 만들어 오냐고. 신문 기사 몰래 복사해. 몰래도 아니야. 떳떳하게 막 해와. 회사 상품 막 그 디자인 같은 거 막 뽑아놔. 그 양반이 지금 방송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막 저가로 막 해갖고 그냥 어마어마한 인원 땡겨놓고 어마한 거 종목 주고 자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언급만 했는데 언급도 아니야. 오늘의 52주 신고가입니다. 쭉 보여줘 1시간을. 그럼 일반 고객분들은 저분이 다 추천했나 보다. 저렇게 좋은 종목 신고가 종목만 어떻게 다 잡아내 주시지? 이 종목이 이게 말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상품을 그 사진 갖고 오면 안 되거든. 불법이거든. 지금 이 기사 내용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서 나왔다고 쳐도 공시가 나온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HLB도 우리가 오늘 전량 차익 실현했다고의 얘기가 아니라 HLB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49,350원. 뭐 그냥 빚 좋은 개살구지. 뭐 폭등 날 것처럼 얘기해놓고. 근데 내일도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그 HLB도 웃기는 게 뭐냐면요. IR합니다라는 공시는 해. 아니 그거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자율 공시를 해서 우리가요 이번에요 대박을 쳤어요. 그거 단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 SN 같은 경우 언제부터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4만 원대, 5만 원대 뭐 전부 매집의 자료까지. 이 SN 같은 경우도 더 들여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캔들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매집의 기준, 15%의 매집의 기준, 매수 평균 단가 쭉 올라와 있는 기준. 이렇게들 다들 본인들 노트 만드셔서 다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이 가격대들 보시라고. 이 가격대들 47,000원, 5만원, 45,000원, 48,000원, 44,000원, 38,000원, 이야 43,000원. SM입니다. SM입니다. 이게 어제 SM입니다.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HLB 같은 경우도 쭉 넘길게요. 이거 뭐나 된다고 빨리 넘길게요. 이거죠. 나노젠 백신 예방 효과 96.5%입니다.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이것도 말 많아요. 아니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인수인데 쟤들이 바보냐 이거지. 응?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누구나가 다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끝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율공시를 해야죠. 자율공시를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야. 좀 검증도 안 돼. 그러면 금융감독기관이 가만히 있어요? 제재를 하겠지? 그랬다가는 벌점 몇 개 먹으면 큰일 나. 퇴출당할 수도 있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뿌리고 앉아있는 거야. 기자분이 썼어? 내부자가 회사 내에서 뿌려줬지? 그럼 그 뿌린 자료가 공정공시를 낼 만큼의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잖아요. 윤정도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와가지고 강연회장 와서 막 대표님 이게요 끝내주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저 폭등 나오겠죠? 200만 원 가겠지? 지금 27만 원인데 이러고 계셔. 예.
아니 얘가요 백신이요 끝내주고요. 당장의 실적도 제대로 안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4위 5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5위야 5위라고 치고 야 순이익이 5천억이 안 돼요. 응? 시가총액은요 그냥 6,600만 주짜리거든. 지금 65조짜리가 5천억도 안 나와. 그런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품이 있을 수 있어.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대장인데 어? LG생활건강과학계 뭐 양대 산맥이고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2015년도 1월부터 5개월 만에 더블 낼 때 12조 이상짜리 종목을 24조, 25조 만들 때 연기금만 때려 살 때 다 팔아.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싹 파는데 아모레주를 시가총액 6조, 7조짜리를 연기금만 사서 쥐들 혼자만 사서 들어올려. 나중에 기회 될 때 그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그걸 중국 관련주래 또. 그래서 화장품주가 중국 관련주. PER 80배씩 올라와요. 그럼 기술적 분석만 잘하면 왜 PER 80배 올라오는 걸 매매를 못해? 그 수익 다 잡아먹어야지.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HLB가 급등이 나오든 HLB가 내일 또 폭등이 나오든 윤 정도는 기술적으로 따박따박 잡아드릴 터이니 HLB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그닥 좋지 않은 종목이구나. 대주 지분이 12%대뿐이 없구나. 그렇게 좀 지들이 좀 고점에서 판 물량만큼 지분을 좀 사지 안 사는구나. 전환 물량 무지하게 많구나. 근데 공시도 못 내는 내용을 신문으로 찌라시를 뿌리더라. 이런 위험 고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면요. 네이처셀 아니 세상에 아니 네이처셀 우리가 문자가 나가 안 나가 그런 종목 단 교육해드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신 분이 드시더라고. 이럴 때 이제 교육해드리니까 여기서 수익 내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직장 다니시면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수익 나는 건 좋지만요. 문자 나가지 않는 종목은 개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다 오전에 막 난리 났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까지 나왔어. 20% 올라가갖고. 근데 직장 다니신 분이 어떻게 대처하냐고. 아니 우리가 문자도 안 나간 종목이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4%까지 내려와. 근데 중간에 선생님 대표님 어떻게 꼬리 달렸고 막 내려도 손실이 너무 큰데. 손실이 크건 손실이 어마어마하건 손절하세요. 문자도 안 나갔을 뿐더러 문자 안 나왔으니까 책임 회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육 받았잖아요. 고점 찍고 차익 실현하시고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붙지 마시고 올려드려도 철저하게 진짜 뭐 한 주 두 주 사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5분봉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1봉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원리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근데 그걸 끝까지 또 견디네. 그래놓고 이날 저녁에 아글아글 쓰고 나가요. 가입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엔 뭐 막 단기 종목 막 들어가 큰일 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매매하시면요. 길게 가봐야 1분기를 못 넘겨요. 응?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응? 어제도 보여드렸잖아. 두산중공업. 아니 이걸 왜 3만원, 3만 2천원에 3만원, 3만 천원에 전량차익 실현 못하냐고. 15,000원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왜 거래대금이 정확히 4월 20일 그리고 4월 24일, 4월 26일에 터집니다. 근데 우리는 1,000억 일단 안 들어가잖아요. 1,400억. 그 다음에 2,000억을 딱 수반하는데 2,000억 딱 수반한 날이 음봉이야. 안 들어가죠. 26일 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4,000억 터지는데 개당초부터 거래 터지는데 양봉이야. 매수. 그 다음 날은요. 전량 차익 실현이야. 왜? 고점 7% 찍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 내려왔잖아. 그럼 최소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이지.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꼬리가 작아 보여?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한테 속는 거예요. 우린요 여기서 사갖고요 여기까지 대박 냈어요. 야 인마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대박 냈으면 너 어디서 팔았냐 중간에. 여기서는 어디서 팔았냐. 음봉인데 팔아야죠. 확 그냥 옆에 서 그냥 이게 지금 23% 올랐다가 종가가 11%로 끝났습니다. 근데 음봉이 아니니까 그냥 냅두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음봉이니까 팔았어? 야, 거짓말쟁이 아주 그냥 확 그냥. 이날 다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31,600원 찍고요. 7.6%가 밀립니다. 그때 차익 실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럴 때 차익 실현 하냐고. 5% 밀리면 냅두면 더 가요. 10% 밀리면 냅두면 더 가요. 20% 밀리면 냅두면 더 가는데 3일 만에 32,000원짜리가 23,000원 돼. 3일 만에. 응? 3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죽는 거라고. 원칙 안 지키고 기본 안 지키면.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문자를 6통을 발송하는데 3통이 차익 실현하십시오. 카카오뱅크요? 17일 날 7통을 발송을 해서 그날 가입하신 분들도 30% 채워드리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그 전주에 20%다 저점에 채워놨고 그러고 나서 18일 날 카카오뱅크 문자 매도만 4통. 매도만. 전량 차익 실현 매도만 4통. 매도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수익을 내고. 응? 아시겠죠? 그래서 방송 원고는 다 이제 끝난 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신머리 나간 애들이지.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뭔 소리냐면 중간에 그 교육 자료 다 넘겨드렸어요. 이 보세요. 이거 하나 주의 깊게 남겨가시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JP모건 쪽에 수급이 34만 주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또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 정회원님들은 뭐 이 수급 범위 윤정도가 다 보니까 편하게 계시고 어제 기준에 한투가 19만 주 들어왔었잖아요. 어제. 오늘 30만 주대 이상 다 팔고 나갔어요. 뭔 매집이야 개뿔은. HLB 장대항복 나온 날 들어왔던 창구들 그 다음날 되면 다 나가요 보통. 그 다음날 돼서. 유일하게 지금 뭐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잖아요. 모건 스탠리만 유일하게 물량을 좀 쥐고 있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차익 실현했는지도 몰라. 혹은 더 샀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들이 단기 성향일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분명히 기준점이 잡혀 있다. 응?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오늘 이왕이면 하루 더 들어 올려주고 이슈 내용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주길 원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 들어 올려놓고 그냥 패대기 치는 거지. 나만 빠져나가면 되고 나만 차익 실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한 명인 것처럼 얘기해. 오늘 외국인이 50만 주 팔아서 그럼 주가 밀려야지. 외국인이 50만 주 팔았는데 개인들이 무지하게 때려사서 올랐어요.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개인들이 무지하게 사서 올라? 우리는 대형주만 하니까 보잖아요. 어떻게 봐요? 프로그램 매수량 5만 주씩을 한 방에 사버려. 3만 주, 5만 주 위로 그냥 호가 무시하고 확 그냥 때릴 때도. 그렇게 해서 주가의 방향성은 그들이 잡아내는. 그들이. 누가? 메이저가.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들어왔던 쪽이 누적적으로 들어온 쪽도 없고 7월 15일부터 변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준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모건 스탠리가 30만 주대 들어왔는데 적죠. 더 누적으로 따지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 미리 했던 부분에 대한 상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군들이 지금 또 찡찡 소리 났죠. 찡찡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찡찡 소리는 뭐긴 뭐야. 결제한 소리지. 남들은 지금 내일 아침부터 그럼 같이 움직여서 상한가 한번 잡아봅시다. 뭐 상한가가 맨날 나오나? 응? 결론적으로 키움 쪽의 매수매도의 이 기준은 키움 쪽의 이 매수매도의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 선호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서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한투가 오늘 상당히 빠져나갔어요. 근데 얘들이 어제까지 기준에서도 주력적으로 얘네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버나잇 거의 잘 안 하고 했더라도 그 다음날 패고. 그럼 내일 기준도 똑같아요. 얘가 뭐나 된다고 얘를 매집을 해요. 대주주도 지들도 안 사는 거를.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위험 고지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해야 돼. 우리 주력주 들어가거나 할 때는 아유 뭐 주력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적 좋습니다 얘기하지, 또 외국기관 쌍끌이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얘 보시면 HLB 얘가요 시가총액 장중에 1위까지 올랐었어요. 언제? 2019년도에 아주 또 시원하게 주가 아주 그냥 만져댔죠 얘네들이. 어? 이럴 때 이거 다 잡아먹었지. 이 수익을 못 잡아먹겠어. 거래되면 막 터트려 놓고 축축 당겼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3개월 만에 뭐 미친 듯이 당겨놓고 빠져나가고, 지금도 전환사채 많아요. 근데 이때 장중에 최고점 찍을 때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다고. 그러면 이때 장중에 그때 얼마였냐면 시가총액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조 몇천억 했을 거야. 지금 전환 물량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도 5조 분이 안 해. 그러면 대주주도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금화했던 부분이 많겠지. 아니 대주주분이 그냥 냅뒀는데 전환사채 많이 행사해가지고 그럼 전환사채 중에 지권 없을라나? 지권라 그러면 또 그런가? 죄송합니다. 12.97% 종목이 어딨어 세상에.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이런 게 많죠. 안 팔았는데요. 전환 물량 행사하는 게 많이 들어와서요. 웃기시네 아주. 아이고. 대주주분 10% 전후짜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보신 네이처셀 같은 경우 그렇게 폭락이 나와도 이상할 것도 없어.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예 매매를 안 한다? 두 가지 부류를 했죠. 하나는 이거 무조건 사세요. 대박이에요. 왜? 그러면 신문 기사 내용 나온 거 보고 그걸 헛소리를 해. 그럼 여러분들은 순진하니까 믿어. 두 번째는요. 이거요 쓰레기니까 무조건 사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아모레퍼시픽 PER 80배 올라가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카카오 지금 순이익 1조 2천억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내년에, 근데 시가총액 75조까지 올라왔다. 지금 65조죠. 그거 어떻게 사나?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피고 있어요. 방금처럼 여러분들께 아주 겁이 그냥 날 정도로 위험고지 제대로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정범위 잡아드리고, 말 같지도 않은 이거 매집된 거 보이시죠? 어제 110만 주 샀는데 오늘 50만 주뿐이 안 떠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잖아요. 그냥 갖다 붙여. 주가 조금 밀리면 개인이 사서 밀렸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는 개인이 팔아서 오르고 오늘은 개인이 사서 들어올렸나?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그걸 바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스페셜 교육방 오늘은 뭘 배웠어요? 이격도 배웠죠. 기울기 일부 배웠죠. 지난주에 캔들 배우고 나니까 전부 이제는 종목군들이 따박따박 제대로 보이시죠. 왜 차익 실현하는지. 그 많은 무료방이 있는데 16개 방에 솔직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예전 방들은 좀 이제 활성화 덜 돼 있겠죠. 그런데 그 활성화되어 있는 방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큰일 났어요 하는 게 거의 없죠. 왜? 올려드릴 때 전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손절범위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5,000원 사시고요 4,500원 손절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 있는데 거래량 없으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거래대금 터져야 움직입니다. 어쩌고. 자, 윤종두요 영원하라 0000. 응? 체력 달려가지고 졸지 말고 0000 한번 갑시다. 0000 얼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윤정도 주식투시형 오시고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께 남긴 거는 소양 교육 몇 가지 해드린 거고, 공시 내용 뭐 보셔갖고 대처하신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종목별로 기준의 거래량, 뭐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면 어때? 시장에서 금융감독기관이 냅두고 있어서 거기서 매매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와서 수익이 나면 되는 거지. 예? 대형주 기준에서는 매출 안 나오고 실적 안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인 안 사는 종목 얼마나 많아. 거기서 옥석 가리기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철저하게 교육,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0000 0000 역시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스스로가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남들이 올 때 좀 정신 나갔다 할 정도로. 윤정도 방송 보면서 윤정도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아, 대표님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도 해보고. 나는 그냥 방송하니까 혼자 영상이 나오고 있겠죠.
아 그래요? 알았어.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거네. 그러면 캔들 이렇게 뜨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윤정도한테 종목 받아서 매매하실 거예요? 1년 만에 지금 유료 교육이에요. 힘들어서 더 이상 나도 못해서 50 넘어가고 50 해봐. 요즘 어린애지만은 살 그냥 너무 쪄가지고 숨도 못 쉬겠어. 살이 너무 쪘어. 부었어 막. 영영영영. 지금 전화하세요. 아 지금 전화 안 받을 거야. 홈페이지에 직접 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결제를 하세요. 직접. 아니 뭘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되지. 아니 아웃넷이나 이런 데 다 홈페이지에 직접 하시잖아. 왜 못해? 여기 계좌번호 있잖아. 그러고 나서 문자 남겨놓으시면 내일 8시에 출근들 해서 아유 등록해드립니다. 바로 오늘부터 서비스 받으세요. 개장 전부터 상한가 잘 잡아내십시오. 상한가가 없다면은 그에 준하는 종목들 잡아내십시오. 다만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주력 포트폴리오는 VVIP 방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상적인 투자 범위 갖고 가셔야죠. 그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부 시간에 그 7시 10분에 여러분들께 또, 뭐 거의 뭐 소양교육에 가깝죠. 사실상 어찌 보면 장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래 합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살기 교육 부분은 뭐 유료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고. 예,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교육 내용 다 들여다 보시고, 유료 교육이 평생 남을 겁니다. 평생 그 교재 다 드리고요. 유료 교육이 나는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교육 받으시고 난 문자만 받아도 될 것 같아. 3개월 동안 문자 받아서 나는 뭐 교육비도 뽑고 수익도 좀 내볼 거야. 하신 분들은 문자 반으로. 그리고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VV로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수익을 내셔야죠. 아시겠죠? 자, 지금 미국장은 나스닥이 0.15, S&P 500 지수가 0.27, 나우 지수가 0.28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 다소 이제 혼조인데 낙스 정도가 이제 약세 0.3 정도 약세고 그리고 뭐 FTSE 영국 같은 경우도 강세, 프랑스 까크도 강세, 유로스타 50도 강세. 전체적으로 강세 기준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야간 교육 올려드렸으니까 그 교육 마저 보시고 저는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